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발과 다리, 무릎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걷는 것이 아프고 밤에는 쥐가 자주 나며 다리가 붓고 저리거나 무겁게 느껴져도 대부분은 그 원인이 혈관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순환이 잘 되어야 온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순환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정맥이 늘어나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정맥류가 나타나고 목이나 심장, 다리의 동맥이 딱딱해지거나 막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 외에도 순환이 나쁘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다리 근육이 약해지며 신경 문제까지 심해져 발에 화끈거림이나 찌릿한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피가 정체되고 점점 끈적해져 특히 다리 쪽에서 뭉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맥이나 동맥 안에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이는 혈류를 더 방해하며 경우에 따라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심장과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4가지 비타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피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주고 혈전 생성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2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만큼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는 천천히 티나지 않게 시작되기 때문에 처음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가 있는 어르신이나 흡연자에게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혈액순환을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5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혈액순환 문제가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제가 곧 소개할 자연요법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 같은 영상검사와 함께 진료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다리나 발에 지속적으로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거나 한자리에 오래 서 있을 때 자주 나타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육이나 신경이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날씨가 더운 날에도 발이 유독 차가운 경우입니다. 이 역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번째는 걷거나 움직일 때 다리에 심한 쥐가 나면서 갑자기 멈추게 되는 경우입니다. 운동 중 근육이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때 생기며 이를 간헐적 파행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런 쥐는 밤에 더 심해져 잠을 깨고 다리를 주무르거나 움직여야 겨우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쥐 대신 다리에 불편함을 느끼고 자리를 아무리 바꿔도 편하지 않아 밤잠을 설치는 하지불안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순환 문제가 아니라 신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생활 속 자연요법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4번째 경고 신호는 피부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발이나 발목 주변에 피부가 창백하거나 보랏빛 또는 푸른색을 띠거나 갈색 반점이 생긴다면 혈관이 손상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처가 쉽게 낫지 않고 다리가 자주 붓는 문제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정맥류나 실핏줄이 피부에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붉거나 푸른색에 꼬인 혈관이 겉으로 보일 정도라면 정맥벽이 약해졌거나 판막 기능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는 모두 당신의 혈관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적어도 더 진행된 문제는 아닌지 확인하고 치료를 서둘러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B3. 이제 본격적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우리 몸의 혈관과 정맥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4가지 핵심 비타민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니아신으로 더 잘 알려진 비타민 B3입니다. 이 영양소는 단순히 혈관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혈관벽의 탄력성과 내구성을 지켜주는데 큰 역할을 하며 혈액이 끈적하게 엉겨붙는 현상을 줄이고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정맥류나 하지정맥 부전처럼 다리 혈관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니아신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 비타민은 혈액이 심장에서 다리 끝까지 원활히 흐르도록 도와주며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동시에 심장 건강까지도 함께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니아신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혈관을 막는 주범인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줍니다. 이러한 균형이 잘 맞춰지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거나 좁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덕분에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게 되어 뇌졸중, 심근경색, 다리 혈관, 막힘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결국 니아신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돕는 수준을 넘어 심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지키며 온몸에 생명을 흐르게 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니아신은 뇌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려지는 기억력, 흐릿해지는 집중력,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부드럽게 다스려주고 신경세포의 노화를 늦춰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다 선명하고 또렷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비타민 B3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일상에서 챙겨 먹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란은 누구나 아침 식사에 쉽게 곁들일 수 있는 훌륭한 공급원이자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높은 식재료입니다. 닭가슴살 역시 지방이 적고 니아신 함량이 높아 단백질과 비타민을 한 번에 챙기기에 알맞습니다. 단 항생제나 호르몬 처리 없는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이 생선입니다. 연어와 참치는 니아신은 물론 비타민 D와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 혈관 건강을 다방면에서 도와줍니다. 여기에 더해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특히 간식이나 출출할 때 건강하게 허기를 달래는 데도 유용하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섭취하면 적당할까요?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하루 14, 16kg 정도가 적정량이며 이 정도는 균형 잡힌 식단만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g 정도의 닭가슴살 한 조각이면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보충제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영양 흡수에 문제가 있는 장질환 알코올 의존 혹은 심한 영양 결핍 상태와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 아래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과도한 니아신 보충제 복용은 니아신 플러시라고 불리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거나 온몸이 달아오르며 간지러움을 느끼는 증상인데 보통 위험하지는 않지만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음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B3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젊게 유지하고 삶의 질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비타민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혈관을 더 깊이 있게 지켜줄 또 하나의 강력한 비타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두 번째로 소개드릴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C, 흔히 아스코르빈산이라고도 불립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 예방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비타민C는 우리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제는 혈관의 벽을 직접적으로 강화하고 그 유연성과 탄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쉬운 우리 몸속의 피흐름 통로들을 튼튼하고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조력자인 셈이지요. 무엇보다도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콜라겐은 단지 피부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맥과 정맥의 벽을 지탱해주는 구조 단백질로 작용합니다. 이 콜라겐이 풍부하게 유지되어야 혈관벽이 얇아지거나 늘어져서 생기는 정맥류나 혈관 약화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이 단단하게 형성되어야 혈관도 제 모양을 유지하고 상처가 나더라도 쉽게 치유되는 회복력 있는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이 효과는 특히 다리 혈관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우리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고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혈액이 위로 되돌아오는 데에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다리나 발목에 쌓이는 부기와 무거움, 특히 하루를 마친 저녁의 묵직함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다리의 불편함으로 밤에 잠을 설치거나 계속 자세를 바꿔야 하는 하지불안 증후군을 경험하시는 분들께도 비타민C는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비타민을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신선한 과일입니다. 특히 귤, 레몬 오렌지 같은 감귤류 키위 딸기가 비타민C가 풍부한 대표 식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공기와 빛에 매우 민감한 성질이 있어서 잘라놓은 과일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영양분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즉, 가능한 한 바로 깎아서 신선한 상태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섭취 방법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타민C의 대표 주자로 오렌지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구아바가 오렌지보다 훨씬 더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과일을 고를 때 더 현명해질 수 있겠지요. 비타민C는 채소에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빨간 파프리카,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는 비타민C와 더불어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까지 풍부하여 혈관 건강은 물론 장 건강과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식재료입니다. 다만 건강을 챙기겠다고 해서 무턱대고 보충제를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비타민C 보충제는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루 2000mg 이상을 초과 섭취할 경우 소화기 불편감이나 신장 결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자연식품을 통해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보충제가 필요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나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의료진이 명확히 권장하는 상황에서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 섭취, 그리고 자기 몸에 맞는 균형 있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타민C는 단순한 감기 예방제가 아니라 혈관을 지키고 다리의 무거움을 덜어주는 생명의 조력자입니다. 하루 한 끼 신선한 과일 한 접시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비타민 B3와 C의 역할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비타민, 바로 비타민 K에 주목할 시간입니다. 이 비타민은 혈관을 단단히 지켜주는 안 보이는 방패처럼 작용합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나이와 함께 둔해지고 혈전이나 혈관 막힘 위험이 커지는 노년기에는 비타민 K가 있어야 피가 안전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비타민 K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혈액 응고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피가 너무 묽어져서 멈추지 않거나 반대로 너무 쉽게 엉겨서 혈관을 막는 일이 없도록 도와줍니다. 즉,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율해주는 아주 똑똑한 조력자인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타민 K는 동맥벽에 칼슘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막는 작용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석회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결국 협심증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K가 꾸준히 공급되면 이런 칼슘 침착을 미리 차단하고 혈관을 유연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중한 비타민은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다행히도 일상적인 식사 속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 채소는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 반찬 한두 가지만 잘 챙겨 먹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이런 채소들은 항산화 물질과 한겸 성분까지 함께 들어있어 우리 몸의 세포를 전반적으로 보호해주는 작용도 함께 해줍니다. 또 하나 의외일 수도 있지만 키위에도 비타민 K가 많습니다. 아침 과일로 먹기 좋고 다른 과일과 잘 어울려서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지요. 좀 더 특별한 방법으로 섭취하고 싶다면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녹즙 한 잔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샐러리 한 줄기 케일, 몇 장 잘 익은 키위나 사과 반 개, 여기에 신선한 생강 한 조각과 향긋한 민트 몇 잎을 함께 갈아 마시면 됩니다. 조금 더 달콤한 맛을 원하신다면 계피 가루를 소량 추가해도 아주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거르지 않고 그대로 마시는 것, 그 안에 영양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와파린 같은 한근고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비타민 K 섭취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약을 먹는다고 해서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를 아예 피해야 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섭취량의 변화폭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브로콜리를 듬뿍 먹고 내일은 채소를 하나도 안 먹는 식의 급격한 변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근고제의 용량은 여러분의 비타민 K 섭취 수준을 기준으로 정확히 조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단이 들쑥날쑥하면 약의 효과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항상 일정한 양의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비슷한 패턴으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혹시 식단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반드시 먼저 주치의와 상의하고
약의 용량을 조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비타민 K는 단지 혈액 응고를 돕는 영양소가 아니라 심혈관 전체의 균형을 조절하고 혈관의 노화를 늦추는 핵심 열쇠입니다. 나이 들수록 피가 잘 돌아야 몸도 따뜻하고 마음도 안정되듯 이 작은 비타민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훨씬 더 가볍고 평온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 혈액순환을 지키는 네 번째 비타민 E에 도착했습니다. 이 비타민은 흔히 피부에 좋은 항산화제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그 진짜 힘은 혈관을 보호하고 심장과 뇌까지 지켜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속 세포들은 매일매일 산화와 손상에 노출됩니다. 이때 비타민 E는 우리 몸의 세포를 둘러싼 방패막처럼 작용하며 특히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몸의 혈관은 집안의 수도관처럼 매일 혈액이라는 물을 끊임없이 흐르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이 수도관이 서서히 녹슬고 약해지듯 혈관도 노폐물과 염증 외부 유해물질에 의해 산화되면서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유 라디칼이라는 불안정한 분자입니다. 이 분자들이 혈관 벽을 공격하면 탄력은 사라지고 미세한 염증이 반복되며 결국엔 혈액순환이 방해받게 되죠. 여기서 비타민 E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이 비타민은 자유 라디칼의 공격으로부터 세포를 지켜주는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혈관을 강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유지해줍니다. 그 결과 심장, 뇌, 다리까지 모든 혈관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심각한 혈관 질환의 위험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E는 혈전 형성도 예방해줍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혈액이 지나치게 엉겨 붙으면 혈관이 막히고 이는 곧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위급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우리 몸의 혈류가 가볍고 매끄럽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산화질소 생성 촉진 작용입니다. 비타민 E는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의 생성을 자극하는데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는 자연 물질입니다. 이를 통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심장도 더 적은 힘으로 혈액을 온몸에 보내게 되어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비타민 E, 과연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식재료 중에서도 비타민 E가 풍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계란 노른자, 특히 유정란은 비타민 E가 풍부한 대표 식품입니다. 또한 아몬드, 호박씨,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와 씨알류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하루 한 줌만으로도 충분한 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잎채소들도 빠질 수 없습니다. 요리에 활용하기 쉽고 다른 영양소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최근 건강식으로 주목받는 아보카도도 훌륭한 비타민 E 공급원입니다. 특히 껍질과 닿아있는 짙은 초록색 부위를 긁어 먹으면 영양소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역시 좋은 지방과 함께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샐러드나 나물무침 등에 곁들이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충제는 꼭 필요한 걸까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비타민 E 보충제를 따로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만으로도 충분한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용량 보충제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 출혈 가능성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g 정도의 아몬드 한 줌이면 비타민 E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소와 좋은 기름을 곁들이면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필요한 비타민 E를 채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식단을 통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채우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비타민 E는 단순한 항산화제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혈관을 지키고 뇌와 심장을 보호하며 피가 부드럽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년 건강의 핵심 열쇠입니다. 하루 한 줌에 견과류 한 그릇에 채소만으로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가벼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의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70세 이후에 걸음걸이를 눈에 띄게 바꿔줄 수 있는 비타민이 있다는 사실을요. 얼핏 들으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세의 박영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로 짧고 느린 걸음을 옮기던 그분은 외출할 때마다 무릎이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때문에 금방 지치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주치의에게서 아주 간단하고 가격도 부담 없는 비타민을 추천받았고 그것이 일상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3주가 지난 뒤 박영수 어르신은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마라톤을 뛸 정도는 아니었지만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었고 예전처럼 걷기만 해도 다리가 무거웠던 느낌이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비타민은 균형 감각, 근육 힘, 그리고 뼈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낙상 위험이 낮고 피로가 덜하며 몸을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이 비타민이 고가의 치료제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기적의 약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미 집에 갖고 있거나 근처 약국에서 식빵 한 개 값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실용적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이 비타민이 어떻게 다리의 불편함을 줄여주고 걷는 모습에 변화를 주며 일상 속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70세를 넘기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있어 가장 실질적인 조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제 근력 균형, 뼈 건강, 그리고 더 단단한 걸음을 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효능은 근육량을 늘리고 지구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비타민이 노년층에게 주는 가장 인상적인 효과 중 하나는 바로 근육의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믿는 바로 그 근력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근육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근육을 활발하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비타민은 단백질 생성 과정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며 의학 지식이 없어도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꾸준히 손상되고
회복되는 구조물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걷고 계단을 오르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다리 근육이 쓰이고 그 과정에서 근섬유는 조금씩 마모되기 때문에 이를 회복시키려면 새 단백질이 필요하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비타민입니다. 게다가 이 비타민은 근육 수축 작용에도 도움을 줍니다. 무언가 힘을 줄 때 다리가 떨리거나 원하는 만큼 버티지 못하고 힘이 빠지는 듯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느낌은 근육이 수축하라는 명령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며 이는 이 비타민의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상상해보세요. 서울 강북구에 사는 72세의 김영자 씨는 몇 달 전만 해도 집 안에서조차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현관 계단 2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 통증으로 인해 점점 더 의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그녀의 의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 이 비타민 수치를 확인한 뒤 매일 정해진 용량을 꾸준히 섭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한 달 후 김영자 씨는 집 안복도를 멈추지 않고 걸을 수 있었고 손녀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리의 힘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안전함이자 독립성이고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며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용기이자 여전히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만약 최근 들어 힘이 빠졌다는 느낌을 자주 받고 예전보다 더 쉽게 피로를 느낀다면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몸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도움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매우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 엉덩이, 발목 부위에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통증은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는 뻣뻣함, 첫걸음을 떼기 힘든 불편한 계단을 오르거나 몸을 숙일 때마다 들려오는 뚝뚝거리는 소리. 혹시 당신도 경험해 보셨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증상들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라고 받아들이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비타민은 강력한 한겸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면역체계에 작용하여 사이토카인이라 불리는 특정 물질들의 생성을 조절합니다. 이 사이토카인들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관절 주변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조직을 자극하고 유연해야 할 부위를 단단하게 만들며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유발합니다. 더불어 이 비타민은 혈중 칼슘 농도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칼슘은 뼈를 단단하게 하는 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육 수축과 신경신호 전달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만약 칼슘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관절 주변처럼 원치 않는 부위에 축적된다면 통증과 뻣뻣함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그런 잘못된 칼슘 분포를 방지하고 칼슘이 뼈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강서구에 사는 80세 박준호 씨는 매일 아침 무릎이 마치 콘크리트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몸을 움직이기 위한 싸움이었고 손자의 부축 없이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의 의사는 매일 이 비타민을 섭취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병행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 후 박준호 씨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아침이 고통스럽지 않았고 일어나기까지 몇 분이 걸리던 일이 이제는 단 몇 초 만에 가능해졌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통증을 한순간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몸이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효과를 더욱 높이려면 비타민 섭취와 함께 가벼운 움직임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해서 달리거나 무거운 중량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안에서 몇 분 걷거나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원을 그리듯 움직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작은 운동이라도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몸 전체에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염증을 안에서부터 완화하는 비타민과 함께할 때 몇 주 만에 분명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효능은 균형 감각과 몸의 협응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일어설 때 몸이 휘청거리거나 걷는 도중에 이유 없이 중심을 잃은 적이 있으신가요? 피곤하지 않아도 이런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단순한 근육 약화나 부주의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 즉 뇌와 신경, 그리고 근육 사이의 연결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비타민은 뼈나 관절뿐 아니라 신경과 근육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 즉 신경근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은 뇌에서 다리발, 그리고 전신의 근육으로 보내는 전기 신호가 또렷하고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이 부족해지면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반응도 둔해집니다. 그 결과 다리의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고 뇌는 몸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유감각 저하라 불리는 현상이며 노년기 낙상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마포구에 사는 78세 이만수 씨는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어지럼증이나 전신 쇠약은 아니었고 단지 다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손녀는 이 비타민이 포함된 보충제를 구입해드리고 아침마다 간단한 운동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한쪽 다리를 5초간 들어올리는 동작을 한 다음 반대쪽도 반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달 뒤 이만수 씨는 의자에서 일어설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이제는 다리가 내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비타민은 반사신경과 균형을 조절하는 신경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경계가 민첩하게 반응하면 몸도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되찾게 됩니다. 집에서 이 효과를 더 키우고 싶다면 매일 아침 벽이나 단단한 의자 옆에 서서 한쪽 다리를 가볍게 들어올려 보세요. 단 몇 초라도 중심을 잡는 훈련이 균형 감각을 자극하고 몸을 지지하는 근육을 활성화하며 발과 뇌 사이의 정보 전달을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한 걸음이 더 단단해지면 하루가 더 안전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큰 낙상 사고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은 그 한 걸음을 위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지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효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푹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비타민이 에너지에 대해 전하는 이야기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효능은 에너지를 높이고 피로감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70세 이후 가장 흔하게 들리는 고민 중 하나는 통증도 근력 저하도 아닌 끊이지 않는 피로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이미 지친 느낌,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모래주머니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 이런 피곤함은 수면 부족이나 병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요.
이때 바로 이 비타민의 힘이 다시 드러납니다. 뼈나 균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세포가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작은 발전소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구조가 있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몇 가지 영양소가 꼭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이 비타민은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만약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에너지 생산 체계가 느려지고 비효율적으로 변하며 몸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마치 방전된 건전지로 전등을 켜려는 것과 비슷한 상태죠. 그래서 이 비타민 수치가 낮아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피로입니다. 잠을 잘 자도 음식을 잘 챙겨 먹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지쳐 있고 몇 분만 걸어도 앉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 비타민을 꾸준히 보충하기 시작하면 많은 이들이 눈에 띄는 에너지 회복을 경험합니다. 종로구에 사는 78세 김정희 씨도 그런 사례입니다. 그녀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다리가 시멘트 기둥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침대 끝에 앉아 깊게 숨을 쉬고 잠시 기다려야 주방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손녀가 이 비타민이 들어있는 병을 선물해주며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하라고 했고 몇 주가 지나자 다리가 예전처럼 무겁지 않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훨씬 빨리 깨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 비타민의 도움으로 세포가 제 역할을 다시 시작한 결과입니다. 실용적인 팁 하나 드리자면 이 비타민은 하루 중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비타민은 에너지 대사를 자극하기 때문에 복용 후 몇 시간 안에 활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 효과가 하루 중 가장 활동이 많은 시간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도 에너지가 없는 듯 하다면 어쩌면 더 많은 수면이 아니라 더 나은 연료가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이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한 김에 이제 이 비타민이 어떻게 뼈를 강화하고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구조인 골격을 보호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효능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70세를 넘기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낙상의 위험인데 사실 넘어지는 그 순간보다 더 두려운 건 그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고관절, 골절뼈의 파손, 복잡한 수술, 그리고 때로는 자립성의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는 이런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우며 그 시작은 뼈 건강을 안쪽부터 챙기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뼈 하면 대부분 칼슘을 먼저 떠올리지만 아무리 칼슘이 풍부해도 적절한 비타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 벽돌만 있고 시멘트가 없는 건물처럼 구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칼슘을 우리 몸이 필요한 부위, 즉 뼈로 정확히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며 그 칼슘이 뼈 속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마련이지만 문제는 그 속도가 빨라지거나 정도가 심해질 경우 뼈가 다공성으로 변하고 쉽게 부러지는 상태, 즉 골다공증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이 질환은 특별한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작은 실수 하나로 큰 변화를 초래합니다. 놀라운 건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이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고관절 골절 위험이 약 20% 가까이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20%라는 숫자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삶의 질을 바꿔놓는 골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물론 이 비타민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벼운 신체 활동과 병행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적당한 속도로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내 몸의 무게를 활용한 균형 운동만으로도 뼈 재생은 충분히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바닥을 단단히 디딜 때마다 뼈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나는 아직 너를 필요로 해. 예, 그리고 그에 맞는 비타민을 함께 공급하면 뼈는 응답하듯 더 단단하고 치밀하게 재구성됩니다. 최근 들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나 가벼운 충격에도 며칠씩 아팠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미리 대비하고 싶다면 지금 이 비타민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안에서부터 단단히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이제 이 비타민의 다양한 효능을 알게 되셨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을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지금부터는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타민은 걸음걸이를 개선하고 통증을 덜어주며 에너지를 북돋고 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이 비타민을 어떻게 손쉽게 일상에 들일 수 있을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 비타민을 챙기기 위해 많은 돈을 쓰거나 특별한 제품을 찾아 헤맬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타민은 두 가지 경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는 음식과 햇볕을 통해, 보완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얻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두 방법을 함께 활용해 적절한 섭취량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타민이 풍부한 대표 식품으로는 달걀, 특히 노른자간, 그리고 정어리나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강화된 유제품이나 일부 버섯류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몇 회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고 아침 식사에 달걀을 추가하며 가끔간 요리를 곁들이는 식단만으로도 이미 좋은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게다가 식사 외에도 이 비타민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햇볕입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팔과 다리 피부를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이 비타민을 생성해냅니다. 다만 생성량은 시간대, 계절,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햇볕이 부족한 겨울철이나 외출이 적은 분들, 자외선 차단제를 항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이 비타민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점은 이 비타민이 들어간 보충제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비싼 브랜드나 특별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제품 하나면 일주일 커피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한 달 이상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0세 이상 성인의 하루 권장량은 800에서 2000 IU 정도이며 이는 20 마이크로그램에서 50 마이크로그램 사이에 해당합니다. 처음에는 중간 정도의 용량으로 시작하고 필요에 따라 의사와 상담해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내 수치가 너무 낮은 분은 초기에 조금 더 많은 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고를 땐 흡수율이 좋은지 되도록 연질 캡슐이나 액상 형태인지 품질 인증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 보세요. 겉포장이 화려하다고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무엇보다 꾸준히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이 비타민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약이 아니라 매일 쌓여서 작용하는 생활 속 투자입니다. 걸음걸이 자세, 전반적인 컨디션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작은 실천이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방법입니다. 약간의 계획, 잠깐의 햇빛, 다양한 식단, 그리고 부담 없는 보충제 하나면 충분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삶을 바꾸는 변화, 이 비타민으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바로 구매하러 나서기 전에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다양한 효능이 있는 만큼 복용 시 주의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비타민을 섭취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타민은 70세 이후 삶의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근력이 향상되고 통증이 줄어들며 균형이 좋아지고 뼈가 튼튼해지고 에너지가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그렇듯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필수 영양소라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하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권장되는 것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단계, 바로 혈액 검사를 통해 현재 이 비타민의 수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알아야 부족한지, 여부와 어느 정도 보충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햇볕 노출이 충분한 분들도 있고 식단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섭취 중인 분들도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수치가 매우 낮은 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는 경우 상호작용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혈압이나 기타 만성질환으로 약을 장기 복용 중이신데 그중 일부는 이 비타민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치료에 흔히 쓰이는 티아지드계 이뇨제는 이 비타민과 함께 복용하면 혈중 칼슘 수치가 과도하게 올라가고 이로 인해 메스꺼움 근육 약화 심한 경우 신장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이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체내 비타민 활용을 방해해 효과를 떨어뜨리고 보충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용량이 과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음식이나 햇빛만으로는 과잉 섭취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보충제를 장기간 과하게 섭취할 경우 과다 복용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벼운 증상으로는 식욕 저하 구역감, 복통 갈증, 증가 소변 횟수 증가 등이 있으며 심할 경우 신장 손상이나 심장 리듬 이상 같은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어떤 보충제든 시작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미 다른 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 간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 철저한 확인과 조절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필요한 경우 혈액 검사를 통해 적절한 복용량을 제시하고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이라고 해서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처럼 아무 제한 없이 마셔도 되는 것이 아니며 몸에서의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족도 문제지만 과잉도 위험합니다. 이 비타민을 복용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의식 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함께 병행할 때 비로소 그 효과는 온전히 나타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영양제를 챙기는 것 자체가 아니라 몸 전체를 조화롭게 돌보려는 태도입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에 다다른 지금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조용히 되짚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저렴하지만 그 안에 놀라운 힘을 지닌 비타민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비타민은 특히 70세 이후 걷는 것이 점점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이 비타민이 근육을 강화해 균형감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어서 관절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효과, 특히 무릎과 엉덩이처럼 나이 들수록 통증이 자주 나타나는 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만성 피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단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진 듯한 그 느낌. 이 비타민은 바로 그 지점에서 에너지 대사를 도와 몸이 다시 깨어나듯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골밀도와 칼슘 흡수에 기여해 뼈를 튼튼히 하고 골절의 위험을 낮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타민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전해드렸습니다. 햇볕 달걀과 생선 같은 친숙한 음식들, 그리고 부담 없는 가격의 보충제를 통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위안이 됩니다. 이건 결코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단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은 아니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 비타민은 활동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식사, 가벼운 운동, 충분한 휴식과 함께할 때 그 진가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단순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70세 이상이고 걷는 것이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다리에 힘이 빠졌고 관절이 자꾸 말을 거는 듯 느껴진다면 의사와 상의한 후 한 달간 이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그리고 변화에 주목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더 가볍게 일어설 수 있는지, 외출할 때 자주 쉬지 않고 걷는 것이 가능한지, 발바닥이 조금 더 단단하게 바닥을 지탱하는 느낌이 드는지,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차례입니다. 이 비타민을 이미 알고 계셨나요?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연세와 지역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욱 반갑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주변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 있다고 느끼셨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약해진다고 느끼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에게 이 작은 비타민은 단순한 보충제를 넘어서 다시 걷는 자유를 되찾아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만약 100세까지 사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단순하다면 어떨까요? 일본에서 가장 오랫동안 진료한 의사 시게아키 히노하라 박사는 100세가 넘어서도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는 약에 의존하지도 않았고 엄격한 식단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똑같은 단순한 음식을 조용히 먹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 그가 지켜온 비밀을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의 평균 수명은 82세이지만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평균이 85세이며 100세가 넘도록 걷고 요리하고 심지어 텃밭을 가꾸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들의 비결은 값비싼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과 살아가는 방식에 있습니다. 시게아키 히노하라 박사는 105세까지 살았고 100세까지 현역으로 의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식사, 규칙적인 습관, 작은 기쁨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실천한 5가지 원칙을 함께 살펴보고 이 원칙들이 어떻게 60세 이후의 에너지와 소화력, 그리고 정신의 맑음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류 하나 과식을 하고 하라하치부 원칙을 잇는 것. 겉보기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 그 자체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많은 한국 가정에서는 식탁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릇을 비우는 것, 어릴 적부터 음식 남기지 마라.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라. 많이 먹는 게 좋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푸짐한 식사는 좋은 대접으로 여겨지고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전혀 다른 삶의 철학이 존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수명을 자랑하는 이 지역에서는 100세를 넘겨도 요리하고 걷고 심지어 직접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하라하치부라는 오래된 원칙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가 80% 찼을 때 수저를 놓는 습관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원칙이 왜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요?
의식적으로 조금 덜 먹는 것만으로도 매일 섭취하는 열량이 줄고 체내 염증이 감소하며 장기들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되고 극단적인 다이어트 없이도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적절한 칼로리 제한이 수명 연장과 신진대사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 활동한 존경받는 의사 중 한 명인 시게아키 히노하라 박사는 이 원칙을 평생 지켰습니다. 그는 항상 조금 덜 천천히 몸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식사했습니다. 결코 배부르게 식사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습관이 자신의 활력과 또렷한 정신, 그리고 90세가 넘어서도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68세의 한국 여성 김미자 씨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녀는 평생 음식 남기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자라 접시에 있는 것을 늘 다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도 계속 먹었고 그로 인해 소화불량과 식곤증 불면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키나와의 식습관에 대한 글을 읽다가 하라하치부 철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식사 도중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솔직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정말 배고픈 걸까? 아니면 습관처럼 먹고 있는 걸까?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숙면을 취했으며 식사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먹는 행위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내 몸과의 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드시고 한 입 먹을 때마다 수저를 내려놓고 숨을 쉬어보세요. 배가 70% 찼다고 느껴질 때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접시에 음식을 조금 남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는지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로 선택하느냐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류 둘째 단백질은 고기에서만 온다고 믿는 것. 이제 우리는 덜 먹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단백질을 고기에서만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닭고기, 소고기, 햄 같은 육류가 건강한 식사의 필수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 오키나와처럼 100세를 넘긴 사람들이 활발히 살아가는 지역에서는 주요 단백질원이 고기 굽는 곳이 아닌 텃밭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두부, 미소, 나토, 에다마메 같은 콩 기반 식품을 자연스럽게 섭취합니다.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밥상에 김치가 늘 있는 것처럼 당연한 식습관입니다. 현대 과학도 이런 식물성 식품의 힘을 점점 더 인정하고 있습니다. 콩에는 흔치 않은 완전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염증을 줄이고 심장을 보호하며 여성 호르몬 균형을 돕는 이소플라본도 풍부합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 섬유질이 많아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콩 섭취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골밀도 향상, 인지기능 저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100세까지 진료를 계속한 전설적인 시게아키 히노하라 박사는 거의 매일 두부를 먹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소화를 가볍게 하며 90대에도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 사는 73세 은퇴자 박영수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콩을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상한 음식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일본 장수인들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실험해 보기로 했고 일주일에 2번 붉은 고기 대신 두부를 청경채, 마늘, 생강과 함께 볶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렵지 않았고 간단하면서도 맛있고 속도 편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3주 만에 혈압이 내려갔고 관절 통증이 줄었으며 오후마다 졸려서 자던 낮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기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렌틸콩, 검은콩, 두부 같은 음식을 일주일에 2번만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할 것이고 기분도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류 셋째 발효 음식을 잊는 것. 이것은 일본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노화 방지 습관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일본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발효 음식을 섭취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힘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약도 보조제도 유행하는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오랜 전통 속에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리고 살아있는 형태로 내려오는 발효 음식입니다. 일본, 특히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은 이런 음식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일본의 장수의사 시게아키 히노하라 박사는 매일 아침 미소 된장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안 음식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일상의 의식이자 내면에서부터 회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식단에는 된장, 나토 절임, 채소 발효, 해조류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살아있는 유산균을 풍부하게 함유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를 포함하며 염증을 줄여 뇌와 관절 면역 체계를 보호하는 성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한국 고령자들이 프로바이오틱스 캡슐에 의존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자연에서 얻은 발효 음식을 믿고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건 단순한 유산균이 아니라 살아있는 미생물과 원재료가 어우러지는 시너지입니다. 이는 어떤 알약으로도 완전히 따라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한국에 사는 70세 은퇴 사서 김정자 씨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복부 팽만감, 무거운 소화식 후 포만감으로 고생했습니다. 수용성 섬유, 약국 효소, 고가의 유산균까지 모두 시도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자연식품점에서 산 된장 한 병을 선물했고 김정자 씨는 간단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일본처럼 따뜻한 물에 된장 한 숟가락을 풀어 아침에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단 전체를 바꾸지도 않았고 보조제도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변화만으로 2주 만에 팽만감이 사라졌고 에너지는 더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오후에 무거움은 가벼워졌고 식욕은 자연스럽게 조절됐습니다. 그 해답은 약이 아니라 살아있는 음식 자연의 리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거창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된장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풀어 마시거나 식초가 아닌 자연 발효 방식에 오이 피클을 곁들이거나 조금 더 시도해보고 싶다면 사워크라우트 콤부차 김치를 더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단지 소화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균형 있게 나이 들기 위한 길입니다. 오류, 넷째 탄수화물을 두려워하고 그 안에 숨겨진 이로움을 놓치는 것. 이제 한국 문화에서 널리 퍼진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 보려 합니다. 탄수화물은 살을 찌우고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한다.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밥 줄이고 빵 끊고 국수도 안 되고 감자는 멀리하라는 이야기까지. 하지만 만약 일본에서 매일 먹는 어떤 탄수화물이 해롭기는커녕
오히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데 도움을 준다면요. 일본의 오키나와는 100세 노인이 많은 지역으로 유명한데 이곳 식탁에 빠지지 않는 소박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자색 고구마입니다. 보기만 예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실제로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하루 칼로리의 60% 이상을 이 고구마에서 얻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고구마는 혈관을 보호하고 세포 노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을 돕는 풍부한 식이섬유 심장과 면역력에 필수적인 칼륨과 비타민C가 가득하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100세 넘게 진료와 강연을 이어간 시게아키 히노하라 박사 역시 흰쌀밥보다 자색 고구마를 더 자주 먹었습니다. 그는 이 고구마가 몸에 자극은 적고 보호력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지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자색 고구마처럼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염증이 줄며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늦춰진다고 합니다. 이제 친숙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69세의 예비 당뇨 환자인 이재우 씨는 몇 달째 무기력함과 피로, 식욕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탄수화물을 거의 모두 식단에서 제거했지만 오히려 더 지치고 간식에 대한 욕구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영양사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점심 식사에 설탕 없이 튀기지 않고 간단히 찐 일본 자색 고구마 반 컵을 추가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2주 후 그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오후 내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밤에도 폭식이 사라졌으며 혈당 수치도 몇 달 만에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건 모든 탄수화물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무서워하지 말고 일본처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려 할 때 이 점을 기억하세요. 어떤 탄수화물은 오히려 당신의 힘과 집중력 균형 있는 삶의 좋은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가장 오랫동안 환자를 돌본 의사의 마지막 교훈에 다다랐습니다. 놀랍게도 이 교훈은 접시 위에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둘러싼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보다 더 강력한 진실. 건강은 식단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은 삶의 리듬과 태도, 그리고 기쁨 속에서 다듬어집니다. 시게아키 히노하라 박사는 105세까지 살았지만 그 어떤 엄격한 식단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았고 음식을 금지나 허용으로 구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따랐던 것은 훨씬 더 깊고 단순한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조용히 된장국 한 그릇을 마시고 짧게 산책하고 책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몸에 대한 존중으로 식사를 절제했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고 90이 넘어서도 호기심을 잃지 않았으며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자주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게 살고 싶다면 즐거워야 한다. 이제 71세의 한국 여성 박정희 씨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저탄수화물 무설탕, 라이트 0% 같은 문구에 집착하며 수많은 식단을 전전했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히노하라 박사의 삶을 읽고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작지만 깊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씩 휴대폰도 이어폰도 없이 조용히 걷기 시작했고 식사는 천천히 여유 있게 했으며 오후엔 창밖을 보며 차를 마시고 창틀에 허브를 심고 그저 자라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그 조용한 리듬이 그녀의 삶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건강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과 마음 리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음식 습관 변화들을 떠올리며 이 점을 기억하세요.
단백질을 세는 대신 조용한 아침을 세워보세요. 설탕을 줄이기보다 웃음을 늘려보세요. 식단만 고치려 하지 말고 마음도 함께 돌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단순하게 시작하세요. 기쁘게 시작하세요. 105세까지 웃으며 살아간 그 의사처럼요. 마무리하기 전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봅니다. 우리는 식습관과 선택 작지만 큰 결정을 나눴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복잡한 규칙이나 무리한 식단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이들이 수십 년간 지켜온 작은 일상의 지혜입니다. 시게아키 히노하라 박사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배가 80% 찼을 때 멈추세요. 이 습관은 소화를 돕고 에너지를 높이며 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 식물성 단백질을 더하세요. 두부, 렌틸콩, 에다마메는 만들기 쉽고 소화에 부담이 없으며 영양이 풍부합니다. 고기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셋째, 발효 음식을 식단에 넣어보세요. 미소 한 숟가락, 사워크라우트 조금 자연 발효, 오이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장을 살리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넷째, 일본 자색 고구마 같은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혈관을 지키고 에너지를 안정시켜줍니다. 다섯째, 가볍게 살고 가볍게 먹고 자주 웃으세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리듬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함, 기쁨,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작은 습관이 당신의 심장과 뇌 소화력, 자립심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된장 한 숟가락, 짧은 산책, 한 번 한 입 사이에 깊은 숨. 오늘 당신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변화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래 살기 위한 완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지 작고 꾸준한 한 걸음. 그리고 그걸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된장국을 한번 끓여보세요. 자색 고구마를 찌고 점심시간에 웃어보세요.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인생에 단지 나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속에 진짜 삶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